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통해 시장의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농부 한 명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다. 어제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소고기를 먹었는데 모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 배탈이 났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배설 욕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집에 있는 화장실까지 갈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급한 대로 그냥 논에다가 쌌다. 그렇죠. 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며칠 뒤 농사를 짓다가 유달리 잘 자라는 벼들이 눈에 띄었다. 대변 본 자리에서 자란 벼들이었다. 그렇죠. 보통 거름을 주죠. 예전에 거름은 대변을 거름으로 썼죠. 똥이 벼먹이인가? 아무리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똥을 더럽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대변이 벼먹이라서 벼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다. 가족들이 대변을 버리지 않고 논에 뿌리고 대변을 뿌린 곳에서 자란 벼와 대변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 자란 벼를 비교해보았다. 확실히 눈에 띄을 정도로 대변 본 곳에서의 벼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 결과를 확인한 농부는 확신했다. 벼에게 똥은 사람에게 소고기와 같군. 그 뒤로 가족들이 대변을 논에다가 뿌렸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논 주변을 지나가는 이들이 냄새가 지나치다고 고약하다고 항의를 하지 않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똥을 안 뿌리는데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화학 비료를 써서 냄새가 잘 안 나지만 예전에는 거름을 쓸 때는 냄새가 고약했죠. 논에다가 똥 싸면 안 된다는 동네 규칙은 없지만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건 기본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항의를 숱하게 들었지만 무시했다. 심하게 항의할 경우 내 땅에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내 맘이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오. 라고 대꾸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농부가 고집을 부리니 결국 농부 행위는 동네 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촌장은 회의에서 너 혼자 사냐며 농부를 혼내자. 농부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금지되게 됐으니까 안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초지종을 들은 동네 주민들은 고민이 되었다. 어떤 이는 이러한 농법을 동네 발전을 위해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똥이 벼이 먹이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회의에서 우선 확인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동네 주민들은 논에 나가서 농부의 벼가 다른 농부들의 벼보다 훨씬 발육 상태가 좋음을 확인했다. 어떤 이는 농부의 농토가 비옥해서 그런 것 아니오 하고 문을 제기하였 했지만 촌장은 농부의 농법을 인정하고 대변을 뿌리는 행위 역시 승인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을 농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어떤 농부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고 어떤 이들은 부분적으로 실험을 했으며 일부 농부들은 새로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논에다 대변을 뿌렸다. 수확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농법을 개발한 농부는 이전보다 수확량이 50% 증가했다. 뒤늦게 따라한 농부들 역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확했다. 결과를 확인한 촌장은 동네 전체 농부들을 소집하여 농부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며 새로운 농법을 권장했고 농부들 역시 모두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 동네는 쌀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50% 증가하게 되었다. 농법을 개발한 후 토지 면적당 쌀 생산량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칠. 좀 변한 상황을 반영했죠. 50% 증가하면 600kg이 900kg 되죠. 1알에 300kg면 450kg이 되고 60kg은 90kg이 되죠. 장인과 목축업자가 등장한 이후 이 동네는 선진 문명을 지닌 동네로 널리 알려졌다. 그렇겠죠. 이제 서로 동네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알려지겠죠. 가까운 동네는 물론이거니와 제법 먼 동네에서도 선진 문명을 보고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그리하여 촌장은 예전에 강연한 동네가 나아갈 길과 도전과 창조를 책으로 펴냈고 두 책은 이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물론 촌장은 책을 공짜로 배포하지 않았고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2kg의 쌀과 한 권의 책을 교환해 주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동네와 교류가 있는 동네에서는 한 가정에 두 책은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었다. 매년 두 책은 각각 100건 정도 쌀과 교환되어 400kg의 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요. 2kg에 한 권에 2kg이니까 200건 팔리면 400kg이 되죠. 물론 400kg의 쌀이 쌀 모두 촌장의 소득이 되진 않았다. 책을 만들기 위해 직원 한 명 고용했고 매년 직원에게 100kg의 쌀을 지급해야 했다. 다른 동네 주민들이 찾아오니 주막 역시 생겼다. 주막에서는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다. 그렇죠. 다른 동네 찾아오니까 다른 동네 주민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주막에서는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다. 선진 문명을 겪으며 배우러 온 이들은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었음을 눈치채고 새로운 농법을 자기네 동네에게 전파했다. 자기네 동네에 전파했다. 그렇겠죠. 다른 동네들도 발전하겠죠. 실상 이들은 철로 기구를 만드는 법과 목축하는 법을 배우려 했지만 장인과 목축업자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농법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았다. 논에서 농부들이 대변을 뿌리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 해보겠죠. 실험도 해보고. 한편 이 동네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목축업자의 기부로 시작된 토지 개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2배의 농토를 농민들은 얻게 되었다. 그렇죠. 목축업자도 이제 기부할 필요가 없겠죠. 1000kg의 쌀을. 즉 1940제곱미터의 농토가 추가로 생겼는데 그전에 1940제곱미터가 있었죠. 한 농부 가족에게 42제곱미터씩 동일하게 분배했다. 1940 나누기 46을 하면 42제곱미터가 나오죠. 2배의 농토를 얻은 일은 기쁜 일이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했다. 그렇죠. 자기네 농토가 있으니까 농토 농사 지으니까 물론 여유가 생기다 보니 출산율도 늘어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농사지을 이들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 동네는 제법 먼지까지 쌀과 소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 새로운 직업이 잡초처럼 생겨나는 곳으로 소문난 다른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다 보니 거지들도 제법 있었다. 농토를 얻게 된 농민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이들을 1년에 100kg의 쌀을 지불하고 농사를 짓게 했다. 일부 농민들이죠. 토지가 남아돌게 된 농민들. 그 결과 농부의 수는 2배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절반은 자기 토지에서 농사 짓는 이들이었고 절반은 고용돼 농사 짓는 이들이었다. 2배 가까이죠. 2배도까지 안 되죠. 그럼 이제 토지 면적당 쌀 생산량을 표로 만들면 딴 것 같다. 왜 2배가 아닌가요? 여기서는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직원을 고용해도 상관없지만 그렇죠. 왜 빼는 거죠? 다시 계산을 해보긴 해야 돼요. 동네 주민들이 쌀과 소고기 소비량에 변화가 없을 경우 5가족이니 직접 소비할 쌀의 양은 250g이 되고 소고기가 교환할 쌀의 양은 15g이 되어 총 260kg의 쌀을 소비하게 된다. 그렇죠. 토지를 지닌 농부들이 얻는 쌀의 양은 평균 758kg 정도 된다. 전체에다가 46명을 나누면 되죠. 그래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493kg의 쌀이 남게 되는데 자기 직접 소비한 쌀보다 훨씬 많죠. 직원에게 100kg의 쌀을 지불해도 393kg이 남게 된다. 그렇죠.
소득이 크게 늘어나자 농민들은 쌀과 교환할 필요한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남게 되면 어떤가요? 교환하거나 비축해야 되죠. 근데 음식 자체가 너무 오래 비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환하려고 하겠죠. 이런 곳은 어떻게 되나요? 머지않아 시장에 의지한 삶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생산물을 교환해 사용하게 되죠. 그래요. 그 현 시대 문명이 이 정도 발전하는 곳에서는 다 시장에서 대부분을 다 시장에서 구하죠. 거기에는 이처럼 생산성의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낙네의 남편은 가난한 농부였고 농부와 아낙네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어느 날 저녁 어린 자녀들이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뗐었고 그럴 수 있죠. 다음 날 남편은 옆 동네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는데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아낙네는 돌아오지 않는 연유를 알았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안 해줄 수가 있죠. 자녀 수가 작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농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회가 부유해졌다 해서 전체가 다 부유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자식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아낙네는 돌아오지 않는 연유를 알았다. 남편은 소를 사냥하기 위해 들러 나가는데 하필 일대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렇죠. 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직접 사냥할 수도 있고. 현실도 그렇잖아요. 사냥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있으면 한국 사면 멧돼지가 많잖아요. 돼지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하는 이는 없지만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아침 들이나간 옥주업자 일행들이 이리떼를 발견하고 물리쳐 시신들을 수습하여 아낙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아낙네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을 것이다. 나중에 됐겠지만 목축업자도 들이 자주 나가겠죠. 새로운 동물들을 잡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그렇겠죠. 성공한 그게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남편을 잃은 아낙네는 앞이 깜깜했다. 남편을 잃은 아낙네는 앞이 깜깜했다. 자식 둘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었다. 그래요. 그때 목축업자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아내가 옷을 만드는데 굳이 뭐 만들지 말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쌀과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낙네 형편도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쌀을 줄 테니 한번 옷을 만들어 봐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래 위로 한 명이 입을 옷에 3kg의 쌀을 주겠다고 했고 9명이 입을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5명이고 또 직원도 있다 했죠. 바뀌었으니까 직원 5명이라 했죠. 그럼 10명이죠. 직원이 5명이죠. 10명이 되는 거죠. 가족은 5명 늘어났으니까. 당시에 옷 만드는 일은 집안일의 하나로 아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였다. 생계가 막막하던 아낙네는 너무 고마웠고 정성을 다해 옷을 만들었다. 옷을 만든 뒤 전날하려 집을 나서려다 번뜩이는 생각에 발길을 멈췄다. 정성을 다했지만 이런 옷은 다른 아낙네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런 흔해 빠진 옷을 정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옷이죠. 당신 아낙네들이 다 옷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입었으니까. 그리고 고맙잖아요. 살 길이 막막했는데 남편이 죽은 소식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살 길을 터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낙네는 문양을 옷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낙네는 목축업자와 어울리는 문양을 떠올렸고 또 어울린 문양을 상해에 수놓았다. 만들어진 옷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을 전해받은 목축업자는 크게 기뻐했고 한 명이 입을 옷에 5kg의 쌀을 주어서 아내는 45kg의 쌀을 얻었다. 50kg의 쌀을 얻었죠. 1명이니까 2kg 더 추가로 줬다는 거예요. 50kg의 쌀로는 1년간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렇죠. 당장은 이제 충분하지만 세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하죠. 쌀만 150kg 소비해야 되니까 1년에. 그런데 행운이 찾아왔다. 유명인사의 목축업자의 옷을 본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똑같은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는가. 우선 생활이 넉넉해진 농부들과 장인, 금융업자 상인이 찾아왔다. 그리하여 49명에게 5kg의 쌀을 받고 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럼 총 245kg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245kg의 쌀을 추가로 얻게 되었다. 되어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래요. 5 곱하기 49 하면 되죠. 남편이 옷을 구해오자 아낙네들 역시 남편과 같이 옷을 구하러 왔다. 쌀이 많이 비축된 상태에서 굳이 힘들게 옷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던 것이다. 옷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힘들죠. 옷 만들 자재도 구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충분한 쌀이 있고 쌀과 옷이 교환이 가능하다면 굳이 만들려 하지 않겠죠. 아낙네들은 찾아와 자식들과 자신의 옷을 아낙네들은 찾아와 자식들과 자신의 옷을 쌀을 주며 교환해 갔다. 그리하여 총 1225kg의 쌀을 얻게 되었다. 그럼 합쳐보면 5가족이니까 49가족이니까 1225kg 나오죠. 살기 충분하죠.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죠. 거의 농부 1그룹과 비슷한 쌀을 얻게 되죠. 1년에. 물론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니 혼자서 옷을 다 만들 수 없었고 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함께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0kg 나니까 1,500kg 정도가 얻는 쌀이 되죠. 눈치 빠른 상인은 옷도 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유해진 다른 동네에 7kg의 쌀을 받고 옷을 넘겼다. 그렇죠. 다른 동네 주민들도 부유해지자 직접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며 부유해지자 가족 수도 평균 5명으로 늘었다. 그리하여 1,000명이 옷을 사서 아낙네는 5,000kg의 쌀을 추가로 얻었고 옷을 생산하기 위해 8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그래요. 목축업자나 장인이나 상인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겠죠. 가족도 5명 늘었으니까 소고기도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래요. 또 비축이 많이 되니까 쌀이 훨씬 많은 쌀이 생산되니까 비축도 되겠죠. 그럼 금융업자의 소득도 늘어나죠. 그거를 대여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동네에서는 35kg을 쓰게 되고 이 동네에서는 25kg의 쌀을 추가로 쓰게 되죠. 그러면 소고기와 교환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40kg의 쌀을 교환에 이용하죠. 추가로 더 넣어야 되겠죠. 여전히 자신이 직접 소비하는 소비량이 많으면 시장 집회 시대에 시장이 의지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많은 양이 개인별로 비축되어 있으니까 교환하려 하겠죠. 교환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곡식은 상하니까.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